안녕하세요. 책과 함께입니다. 올해로 99세가 된 찰리 먼거는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으로 워렌 버핏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절친한 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기업의 문화를 만든 건 찰리 먼거이고 자기 자신은 실행만 했을 뿐이라고 워렌 버핏이 말했고요. 반대로 찰리 먼거는 그런 평가는 과장됐다. 워렌 버핏은 자기가 없었더라도 엄청나게 잘 해냈을 것이다 라고 서로를 높여주었다는 훈훈한 일화도 잘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찰리 먼거는 워렌 버핏과 같은 오마하 출신이고요. 공학에서부터 기상학, 법률을 전공해서 변호사며 기업가로도 활동을 했고 또 워렌 버핏처럼 독서광이라고 합니다. 기업의 가치를 분석해서 좋은 결과를 내는 투자에서뿐만이 아니라 오랜 세월 믿고 의지할 친구와 변함없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배우고 싶어지는 찰리 먼거의 인생의 통찰력 함께 나눠볼게요. 성공과 행복의 비결, 어려운 문제일수록 뒤집어서 생각하라. 어떻게 불행을 보장할 것인가? 찰리 먼거가 하버드 웨스트레이크 스쿨 졸업식에서 했던 연설 제목이라고 합니다. 확실하게 불행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못 믿을 사람이 되고 약속을 지키지 말 것. 자신의 경험에서만 배우고 남의 경험에선 배우지 말 것. 실패할 때마다 주저앉아서 더 망가질 것. 이렇게 불행해지는 법을 말하면서 이 세 개를 거꾸로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라고 역설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찰리 먼거의 핵심 사고법 중 하나인 뒤집어서 생각하는 사고법인 거죠. 가장 행복해지는 방법은 가장 불행해지는 방법을 생각해서 그 반대로 하면 된다. 만일 내가 인도를 발전시키는 일을 맡았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인도에 피해가 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식인 거죠. 어려운 문제일수록 뒤집어서 생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찰리 먼거는 조언합니다. 끊임없이 학습하는 기계가 되라. 많은 투자가들 뿐만 아니라 찰리 먼거도 역시 내가 확실히 아는 것만 투자할 것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능력 범위를 알고 그 안에서 베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야구에 비유를 하는데요. 한가운데 들어오는 스트라이크만 노리라는 거죠. 투자가 야구에 비해서 유리한 점은 삼진 아웃이 없기 때문에 인내를 갖고 기다릴 수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주식의 경우에는 유동성이 워낙에 크니까 자꾸 들여다보면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죠. 흔히들 MTS 투자자의 수익률이 HTS 투자자의 수익률보다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일부러 휴대폰에 모바일 주식 MTS 시스템을 깔지 않고 컴퓨터에만 HTS 프로그램만 깔아서 그것만 하신다는 경우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그걸 들여다보면 거래를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불안한 마음도 생기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행동하지 않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 능력 범위에서 가운데 들어오는 내가 아는 확실한 기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르는 것엔 절대로 투자하지 마라고 조언합니다. 만약에 그런 기회가 평생 20번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만큼 기회가 적다 할지라도 정말 자기가 철저하게 아는 분야에만 투자를 하라. 왜냐하면 거기서 멀뚱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버크셔 해서웨이의 막대한 수익은 대부분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의 최고의 통찰 10개로부터 얻은 것이라고 합니다. 야구에서처럼 기다리다가 삼진 아웃 된다면 이게 굉장히 불리한 게임일 텐데 평소에는 끊임없이 인내심을 발휘하다가 필요한 순간 내가 아는 어떤 한 가운데로 들어오는 공이 올 때 공격적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신의 능력 범위를 파악하고 그 범위 안에서 베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능력 범위를 끊임없이 확대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면서 배움을 멈추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능력 범위를 확대해야 투자에서도 인생에서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모든 학문의 아이디어를 격자틀 인식 모형에 새겨라.
찰리 먼거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로 격자틀 인식 모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자틀이라는 거는 옛날에 창호집 알려져 있는 문을 보면 가로 세로로 되어 있는 그 틀을 말하는데요. 한 가지 도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시도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다양한 도구가 머릿속에 각인돼서 자동으로 작동되는 모형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학만 알아서는 안 되고 역사, 심리, 화학, 수학까지 알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투자자는 기업 분석을 할 때 재무 정보뿐만이 아니라 내부 경영, 기업이 운영되는 더 큰 생태계까지 분석할 줄 알아야 한다. 다양한 학문에서 주된 모형을 모두 가져오되 학문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양한 학문의 중요한 모형에 집중하고 융합해서 이를 일상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객관적인 사고에 이르는 격자틀 인식 모형 안에 큰 돈이 들어있다면서 자신의 경험이 이를 증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시대에선 이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한 분야만 파고드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지금 시대에서는 여러 분야를 통합할 줄 아는 그런 통찰력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기잖아요. 이런 능력이 투자 세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여러 가지 일과 경험들을 하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해내는 통찰력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게으름, 이데올로기, 자기 연민을 피하라.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사실은 사람이 역사로부터 배우지 않는다는 사실이래요. 어떤 특정 사상 때문에 인식이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예로 노엄 촘스키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그는 천재였지만 극단적인 좌파였기 때문에 특정 사상에 이렇게 편향되게 되면 천재적인 능력조차도 사고 능력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거죠. 진화론으로 잘 알려진 다윈 같은 경우에는 자기 결정이나 생각에 반대되는 생각을 반드시 메모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반대 정보는 우리에게 유리한 정보보다 우리 기억에서 훨씬 쉽게 잊혀지기 때문이라고 해요. 특히나 요즘 같은 알고리즘 세상에서는 이 이념이라든지 이데올로기, 사상 이런 것들이 좀 더 편향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내가 특정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거와 비슷한 콘텐츠들을 계속해서 노출시켜주고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한쪽으로 더 쏠려버리기가 쉬운데 그럴수록 우리 사고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찰리 먼거의 주장을 들으면서 사람이 자기 자신이나 사회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들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각기 인식의 틀과 경험 안에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게 되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런 틀과 경험이 얼마나 제한적인가 하는 부분이죠. 결국 투자라는 부분도 내가 살아가는 세상과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격자 창틀, 즉 다양한 학문을 종과 횡으로 넓게 인식하고 시간을 또 오래 볼수록 그만큼 볼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진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더 내가 객관적으로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계와 오판, 편협함을 허물어내는 과정, 이런 통합적인 사고가 결국은 나 자신을 끊임없이 넓혀가는 노력이 되겠죠. 이러한 통합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실행력도 강조되고 있는데요. 실행력이라는 게 얼마나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다스리는가, 그런 절제력과 함께 또 원칙을 얼마나 준수하는가, 그런 자기 인내, 이런 부분들이 참 강조되는 것 같아서 현명한 투자뿐만이 아니라 현명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그렇게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이 찰리 먼거를 칭찬하고 찰리 먼거의 사상을 먼거리즘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까지 극찬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